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남권 일반 아파트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통합자산관리센터를 확대하며 고액 자산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과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게 된 중소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재계 공감대와 국회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상윤 기자입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면서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 9,3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증세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10%와 20%, 22% 3개의 구간인 상황에서 과세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인 116개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사실상 삼성 등 5대 그룹이 대상입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6,680명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5년간 국가재정 정책 방향과 재원 배분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인 점을 감안할 때 추 대표의 발언은 새 정부에서 증세를 하자는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기업의 수익은 대부분 국외에서 발생하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서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여당의 증세론을 수용한다 해도 국회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율 인상에 거부감을 보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법인세 인상이라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국민의당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반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부자 증세 논란이 앞으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 주 오름폭이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1% 올랐습니다. 지난주 변동률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겁니다. 특히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 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강남 재건축 강세는 여전한 가운데 일반 아파트로 상승세가 옮겨가고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43%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주 강남권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전주보다 0.41% 올랐습니다. 전주 변동률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재건축 상승세가 다시 커지자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6.19 대책의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다 보니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 대상 지역에서 LTV, DTI를 각각 60%와 50%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에 대해선 기존의 LTV 70%, DTI 60%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과열 조짐이 지속돼 과열 양상을 띠게 되면 인근 수도권 지역인 성남과 하남, 용인 등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능 분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정운영 계획엔 정부 조직 개편 때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구상대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금융당국의 조직 체계는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갑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은 이에 상충적인 측면이 있어 한 곳에 집중된 상태에서는 금융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산업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될 경우 금융위는 해체돼 기획재정부 등 타 부서로 통합되거나 조직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의 모태는 지난 1998년 IMF의 권고로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IMF는 외환위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기능을 맡고 재경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폐합한 금융위원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정의됐습니다. 당시에는 금감원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최정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런저런 방식을 다 해봤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시장 건전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국가 전략 차원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통합자산관리센터를 잇따라 오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증권과 보험 상담, 그리고 각종 투자 자문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통합자산관리센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현재 6,302개로 3년 전보다 7.2% 줄어든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WM센터는 각 20여 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WM센터는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결합하고 상속과 재무, 법률, 부동산 자문까지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 눈에 띄게 움직이는 곳은 시티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전체 영업점의 70%를 없애기로 한 대신 대규모 WM센터를 새로 열고 있습니다. 반포 청담 WM센터에 이어 최근 서울 광화문의 서울센터와 도곡동의 도곡센터를 열었고 분당에도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은행과 증권사의 자산관리 상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신한 PWM을 출범해 현재 27개까지 늘렸습니다. 통합자산관리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국민은행은 지난 2월 KBWM 스타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국민은행의 WM센터는 현재 21개에 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예대 마진을 통한 기존 영업 방식에 한계가 온 만큼 앞으로 은행들의 통합자산관리 영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국내 부유층은 2011년 14만 2천 명에서 2015년 21만 1천 명으로 약 49%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증권사의 전산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은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는 전산 오류로 피해를 입어도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A씨는 한 대형 증권사의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 MTS 앱으로 증권 거래를 하던 중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해 수십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후 시스템 문제는 해결됐지만 손해보상을 요구하자 증권사 측은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보상을 못하겠다고 잡아떼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증권사의 전산 오류로 피해를 본 민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56개 회원사의 상반기 민원,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66건의 민원 중 전산장애와 관련된 민원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68%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지난달 전산사고를 겪은 미래에셋대우에 108건에 달하는 민원이 몰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운용 인력의 부족을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IT 인력은 전년보다 5.5%가량 늘었고 증권사의 IT 분야 투자도 더 활발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편중돼 정작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법상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 현황도 자체 민원의 경우 강제가 아닌 자율공시 사항이어서 실제 민원 건수 공시와 소비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당국도 전문조사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늘어만 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HTS와 MTS를 이용한 거래대금 비중이 42%가 넘는 지금 증권사들이 새로운 핀테크 도입이 아닌 기본 거래 시스템 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수건이던 중소기업청의 승격이 2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중소기업 시대를 이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상당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과 경제성장을 거머쥘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수장에 박영선 의원과 한정화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주 초쯤 초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당대표 등 당의 주요 역할을 맡아오며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강요 비율을 30%로 맞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삼선인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동정책 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입니다. 대학 교수, 전직 관료 등 전문성을 가진 비정치인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장수 중소기업 청장 기록을 가진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 시대를 이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문 정부의 내각이 거의 다 채워진 상황에서 제이노믹스의 활용점정을 장식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소멸시 완성 채권 및 장기 연체 채권 정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도 이달 말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음 달 선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금융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기대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내부 개혁을 위해선 조직혁신기획단을 신설해 조직 운영과 업무 절차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016년 북한 실질 국내 총생산이 작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성장률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8%를 웃도는 수치로 북한 경제성장률이 남한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은은 가뭄 등 피해로 2015년 크게 위축됐던 북한 경제 성장세가 기저효과로 크게 반등했다며 최근 북한이 실용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대외교역도 6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코트라는 석탄의 경우 유엔 제재의 민생 목적 제외 조건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여기에 하반기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교역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이 지난 3월 기준 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쇼핑이 성장하고 쇼핑몰에서도 모바일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판매액 비중도 지난 3월 기준 19%를 기록하며 7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액도 전체 소매 판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온라인 판매액 증가율은 19.6%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수해 상황에서 여행 형식의 해외 연수를 나간 자당 소속 충청북도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광역의원으로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도민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제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총 3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이상 늘었습니다. 선박과 반도체, 승용차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수입은 13% 넘게 증가한 25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이 월 2만 원에 음성 200에서 210분, 데이터 1에서 1.3GB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됐지만 인천은 60만 원에 그쳤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는 요즘, 지치고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외나 바닷가로 여행을 훅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요새는 도심 속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휴식을 즐기든지 모두 신경 쓰이는 것은 여름 바캉스 룩일 텐데요. 올해는 어떤 바캉스 룩이 트렌드일까요? 여름 휴가를 맞아 시원한 바다나 워터파크로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놀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수영복. 래시가드부터 비키니, 원피스 등 다양한 스타일이 여성들의 눈길을 끄는데 트렌디한 여름 휴가를 즐기려면 어떤 수영복을 골라야 할까?
몇 해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래쉬가드. 래쉬가드는 원래 서핑할 때 파도에 쓸리는 몸을 보호하고 서핑 후 바로 몸을 건조시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는 노출이 부담스럽고 피부가 타는 걸 꺼리는 여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래쉬가드는 올해도 유행이지만 여기에 한 걸음 더해 여러 아이템을 겹쳐 입는 게 올해 트렌드입니다. 부브나 슈팬츠 같은 아이템들을 믹스앤매치해 입으면 래쉬가드도 더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래쉬가드는 단독으로 코디네이션하기보다는 트로피칼 무늬의 로고의 패턴이나 그런 비치웨어를 같이 믹스매치해서 코디했을 때 좀 더 세련된 바캉스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트로의 가방이나 모자 등을 코디네이션의 한끗 포인트로 살려주신다면 좀 더 시원한 바캉스 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쉬가드의 유행은 여전하지만 올해는 전통의 강자 비키니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려하면서도 멋스러운 레트로와 트로피컬 패턴의 비키니가 유행인데요. 패턴이 더해지면 시선을 분산시켜 자신 없는 체형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복고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이웨이스트 비키니 팬츠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이웨이스트 비키니 팬츠는 다리를 한층 더 길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쉴 때는 셔츠와 블라우스를 걸쳐도 센스 있는 바캉스 룩이 됩니다. 최근에는 멀리 휴가지나 해외로 나가지 않고 도심 속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도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 있는 호텔에서 한가롭게 수영장을 이용하고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여유를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휴식과 쉼에 대한 큰 트렌드가 오면서 도심 속에서도 쉴 수 있는 바캉스 룩이 큰 트렌드로 오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바캉스 룩의 핵심은 과하지 않은 편안함. 가장 많이 찾는 아이템은 발목까지 길게 입는 맥시 원피스입니다. 맥시 원피스는 노출을 최대한 절제하지만 치맛자락이 바람에 하늘거려 여성스러운 실내옷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형을 예쁘게 보이게 하면서 여성스럽고 멋스러운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끝나시 원피스가 유행을 끌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는 안에 흰 티를 받쳐 입으면 편안하면서도 멋진 바캉스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바캉스 룩에서 올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재는 린넨. 통기성이 뛰어나고 땀 흡수력이 탁월해 남성들의 여름 패션 인기 소재로 자리 잡은 린넨이 올해는 여성복에서도 돌풍입니다. 린넨 소재의 패션은 넉넉하게 입는 옷이다 보니 몸에 꽉 붙지 않아 편안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재까지 골랐다면 이번엔 색깔. 여름 바캉스인 만큼 색감이 강렬한 원색 옷들이 시원해 보이는데요. 올해는 머스터드나 그린이 유행입니다. 그리너리 열풍이 바캉스룩에까지 이어져 초록색 옷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동양인에게 더 어울리는 채도가 낮은 노란색, 머스터드색도 트렌드 컬러입니다. 도심 속에서 바캉스 옷 느낌을 낼 수 있는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바캉스룩 트렌드를 참고해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뜨겁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중복인 내일 한낮에도 서울 31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점차 북쪽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밤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강원 남부 지역까지도 장마전선의 영향권을 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비가 오겠고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 청주 34도로 뜨겁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장맛비가 내리겠고 한낮에 강릉 25도, 속초, 울진 26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대구 35도, 전주 34도로 폭염이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만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에 중북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곳곳으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